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오늘 블렌더 파이썬 이용해서 실시간 인터랙션 기술 강의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상 안 하고 지오메트리 노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인터랙션 기술을 하려면 지오메트리 노드를 잘 사용하는 법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랑 오늘 써볼 개념들 살짝 정리해달라 이 GPT한테 요청을 해봤는데 이렇게 주네요. 복잡하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읽지 마세요.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 그럼 개념 같은 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 어트리뷰트라는 거를 알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맨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 일단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3D 모델이나 카메라, 라이트 등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3D 모델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는 매테리얼과 메쉬로 나눠지고, 매테리얼은 오브젝트 재질을 담당하는 애, 메쉬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3D 모델의 뼈대 형태를 담당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 뼈대와 형태는 각각 포인트와 엣지, 페이스로 나누어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흐릿하게 인스턴스라고 있는데,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한다거나 파티클을 사용할 때 생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흐릿하게 좀 만들어 놨고요. 일단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포인트 안쪽에는 어트리뷰트라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 어트리뷰트는 어떤 하나의 값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속성들을 통틀어서 어트리뷰트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이 어트리뷰트 안에는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 노멀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블렌더를 열어가지고 직접 한번 봐볼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트리뷰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트리뷰트를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수납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라는 수납장에 벡터 값으로 그 포지션 값이 들어가 있고요. 노멀 벡터도 마찬가지로 벡터 값으로 값이 들어가 있고, 이 어트리뷰트는 제가 만들어준 그런 거겠죠. 만들어준 커스텀 어트리뷰트고, 여기에는 뭐 실수 값이 들어갈 수도, 정수 값이 들어갈 수도, 아니면 뭐 불리언 값, 참, 거짓 값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넘어갈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오메트리 노드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거나 AI한테 뭐냐고 물어본다거나, 혹은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 설명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프로시주얼 해가지고 뭐 절차적 모델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건지는 감은 오지만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직접 한번 해봐야 느껴지는 거고요. 대신 그나마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함수에 비유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함수를 생각했을 때 y는 x 플러스 a 그리고 뒤에 뭐 있고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값이 있고 결과값이 있다. 요 상태에서 함수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요런 식으로 함수들 안쪽에 다른 함수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함수들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지오메트리 노드랑 비슷하다. 네,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시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노드가 있다. 요거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력값은 오브젝트와 이동할 값, 그러니까 벡터 값이 되겠죠. 오브젝트와 이동값을 입력값으로 받아서 이동한 오브젝트를 출력으로 뱉어주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보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거는 3D 프로그램, 그러니까 블렌더에서는 간단하게는 복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정밀한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하다. 인스턴스라는 거는 3D 객체나 메쉬를 새로운 위치나 스케일, 회전 등의 다른 속성으로 재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원본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복사본을 사용하는 거다. 이걸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자연 환경이나 대규모 장면, 복잡한 패턴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효율적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블렌더를 직접 열어서 봐볼게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것만 만들어 볼 거예요. 노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뭔가 많아 보이고 뭔가 압도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노드에 관한 몇 가지 개념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애드온을 하나 먼저 깝시다. 좌측 상단에 에딧 모드 들어가시고 프리페어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애드온스에다가 여기에 노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아래 노드 랭귤러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활성화를 해 줍시다. 이거를 해야 노드 작업을 할 때 좀 더 간편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체크를 하시고 이 세팅을 한번 저장을 해 줍시다. 좌측 하단에 요거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Save Preferences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닫아 주셔도 되고요.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클릭하셔서 이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이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작업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요 둥그런 부분 드래그 해 가지고 작업 영역을 두 개로 나눠 주시고요. 좌측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 주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대로 3D로 들어갈 거고요. 왼쪽에 요거 보기 번거로우니까 드래그해서 없애거나 키 눌러서 없애 줍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일단 카메라랑 조명은 없애 줄게요. 큐브 선택하시고요. 뉴 버튼 눌러 가지고 지오메트리 노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그룹 인풋은 없애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정육각형이 사라지게 되죠. 다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누르시고 큐브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Shift A 눌러서 이쪽에 메쉬 들어가시고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메쉬들 기본 메쉬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큐브를 만들고 이거를 그룹 아웃풋에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큐브가 하나 생겼죠. 이 큐브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XYZ 전부 1이고 버텍스 수가 2죠. 그래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깔끔하고 만약에 버텍스 수를 늘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잘라져 있는 큐브가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걸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좀 밀어 보겠습니다. Shift A 눌러가지고 검색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검색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중간 사이에다가 연결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트랜슬레이션의 X 값 살짝 드래그해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치를 변경을 하면은 오른쪽 3D 뷰 창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위치 값이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그냥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 줍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킨 거랑 원래 있던 큐브를 한번 한 화면에 같이 놔보고 싶어요. 지금은 원래 있던 큐브를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은 기존에 옮겨놨던 큐브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룹 아웃풋 지오메트리 칸은 한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둘 다 한 번에 표시하려면 A 누르시고 조인 지오메트리라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쪽에 연결하시고 이거 보면은 좀 많이 연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 두 지오메트리를 조인해 가지고 붙여서 한 개의 지오메트리에 넣어 주게 됩니다. 혹은 이 조인 지오메트리를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는 없애 볼게요. 없앨 때는 X키 눌러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이 큐브랑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한 이 큐브 그러니까 이 두 노드를 조인 지오메트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바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하고 떼시면은 이렇게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된 상태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냥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존에 있던 큐브는 없애주시고 아래쪽에다가 포인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포인트 하나 만들고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점에 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봐보시거나 아니면 이 포인트 라디어스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에 이 큐브를 인스턴스로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걸 도와주기 위한 노드가 인스턴스 온 포인트라는 노드입니다. 이거를 포인트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노드를 보시면은 인스턴스라는 애가 있죠. 이 항목에다가 큐브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큐브가 인스턴스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기본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평면을 그룹 아웃풋에 연결을 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수도 적당히 올려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이 그리드에는 이 평면에는 점들이 있겠죠. 점들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게요. 인스턴스 온 포인트라는 노드를 연결을 하고 인스턴스에다가 큐브 말고 이번에는 스페어를 해볼게요. 인스턴스에다가 요 굴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원래 평면에 있던 점들의 이 굴을 인스턴스로서 복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스타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인스턴스만 이동시키는 노드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인스턴스네요. 이거를 연결을 하고 이 값을 움직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만 이동이 되고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인스턴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이렇게 큐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리얼 데이터라 할게요.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쪽에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어요. 엑셀처럼 모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랑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쉬가 일단 8개가 있고요. 버텍스가. 얘들은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인스턴스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인스턴스 하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갈게요.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 인스턴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움직임의 변화를 주면 인스턴스인 애들만 움직임을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인스턴스로서 만들어져 있는 큐브만 위치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노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포지션이라는 노드는 모든 개체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애고요. 여기에 랜덤 밸류를 밀어줄게요. 일단 이 오프셋이라는 값은 원래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 값에다가 이 특정한 오프셋 값을 더해서 위치를 변경을 시켜준다. 그런 기능이고요. 한마디로 오프셋에 해당하는 값만큼 기존의 위치에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 값을 올리면은 기존 위치에서 Z 값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 랜덤 밸류를 넣어주게 된다면 랜덤 밸류를 넣어주면 이렇게 랜덤한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스턴스라는 애는 형태가 온전하게 이동을 했고요. 리얼 데이터로 되어 있는 애는 형태가 좀 찌그러졌죠.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인스턴스라는 애는 애초에 개체가 하나입니다. 복제품으로서 요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이 온전한 정육면체 자체가 랜덤한 값으로 이동을 해주게 된 겁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리얼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이 큐브 같은 경우는 각각의 꼭지점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고 이 개체들에다가 랜덤한 값을 밀어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체들은 어떤 얘들은 더 많이 이동하고 어떤 얘들은 더 적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끝난 것 같고 이제 한번 이것들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뭐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여기 파일 눌러주시고 뉴 버튼 눌러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작업 영역을 절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꾸고 오른쪽은 그냥 3D 뷰포트 화면으로 갈게요.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요 조명이랑 카메라는 선택해서 지워줄 거고요. 이 큐브를 선택한 이후에 좌측의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뉴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 얘한테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룹 인풋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드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 XY 값을 10m로 크게 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버텍스 수도 좀 한 15 정도로 많이 잘라 주시고 이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오른쪽 3D 뷰포트 창에서 Z키 누르시고 좌측 드래그해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면을 많이 잘라주게 되었죠.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으니까 한 12 정도만 줄게요. 이 사이에다가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다가 큐브를 넣어 줄 겁니다. 큐브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Z키 눌러가지고 와이어 프레임 뷰가 아니라 솔리드 뷰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큐브들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이 원본 큐브를 좀 크기를 줄이시던가 아니면 인스턴스 크기를 줄이시던가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큐브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겹치지 않게. 나중에는 정밀하게 수치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수치를 바꿔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마음에 들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겹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큐브들을 위아래로 늘려볼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도 되지만 좀 더 보기 편하게 뭔가 흐름을 편하게 보기 하기 위해서 다른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스케일 인스턴스라는 노드 여기에다가 연결시켜 주시고요. 보시면은 스케일 값이랑 센터 값 있죠. 스케일 값은 말 그대로 크기를 키워주는 거고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그 크기를 키우는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준점을 좀 옮겨줄 수 있는 애입니다.
얘는 뭐 적당히 만져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센터는 신경 끄고 스케일만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케일에서 Z축만 사용을 할 거예요. XY축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Z축만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 Z축에 제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Combine XYZ 노드를 만들어 줄게요. 컴바인 XYZ 노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X, Y, Z 값이 있고 출력으로는 벡터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 값, Y 값, Z 값을 각각 플로트 값, 실수 값으로 받고 이 세 개를 하나의 벡터로 조합을 해서 벡터를 뽑아주는 그런 노드입니다. 따라서 이 벡터 값을 스케일 값에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 연결을 하면은 오른쪽 화면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컴바인 XYZ 값이 기본 상태가 0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0으로 들어가서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보이게 하려면 얘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Z값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혹은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높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도록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르시고 씬 타임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임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두시고 이 프레임 값을 Z 값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장면의 프레임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프레임이 계속 올라가고 이 프레임 값이 Z 값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값이 올라가는 만큼 Z축으로 스케일을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스케일이 커졌다가 줄여졌다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뭔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른쪽 요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이 Y축을 Z값이라고 해볼게요. 현재는 이렇게 시간값에 따라서 Z값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려면 뭘 사용하면 될까요? 그럼 이 그래프가 뭐랑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사인 그래프랑 비슷하죠. 사인도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값에다가 매스 노드를 연결을 해서 이 애들을 사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하게 만들 거고요. 지금 너무 빠르니까 이 프레임 값을 좀 늦춰줄게요. 여기에다가 사이에 매스 노드 하나 만드시고 디바이드로 바꿔줄게요. 한 20분의 1 정도 주면은 너무 느리니까 10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하는 범위가 좀 작죠? 그리고 사인 값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range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를 사인 값 옆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그리고 range의 첫 번째 값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 1 하고 마지막을 한 5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map range라는 노드는 입력값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러니까 범위를 가져오고 출력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맞는 값으로 변경을 해서 출력을 해 주는 앱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요런 값이었다면 이 범위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1부터 5까지 반복하는 요런 값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지금은 모든 큐브가 동일한 해야 되지?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이 사이에다가 뭔 값을 더해줄 겁니다. 매스 노드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얘는 add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좀 바꿔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값을 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포지션 노드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디스턴스 노드 같은 경우는 Shift A 해서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벡터 맷 안에 있는 애기 때문이죠. Shift A를 누르시고 벡터 매스를 검색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연산을 하는 노드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애들을 클릭을 하시고 다른 것들을 쫙 살펴보시면은 뭐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외적 내적 다 있고요. 이쪽에 거리값을 측정하는 디스턴스가 있죠. 뭐 랭스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디스턴스를 하고 요 값을 한번 애드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뭔가 각각 뭐라 해야 되지? 변화하는 타이밍을 좀 바꿔준다고 해야 되나 밀어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이 변화 값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하시고 멀티플라이로 크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는 대충 이 정도 값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한테 조금 더 랜덤한 값으로 변하게 해주고 싶다. 랜덤하게 바뀌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다가 add 노드 만드신 다음에 랜덤 밸류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랜덤 밸류 값의 크기를 좀 바꾸면은 이렇게 좀 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각각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는 각자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본다면 얘는 뭐 마이너스 4,4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테고 2D로만 본다면요. 얘는 뭐 마이너스 1,0 얘는 4구나. 1,4 얘는 4,4 얘는 뭐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0 그러니까 000 그러니까 원점과의 이 거리간의 원점과 이 각각의 포인트 위치간의 거리값을 출력을 시켜 줬어요. 따라서 이쪽 요렇게 거리랑 요렇게 거리, 이렇게 거리 요것들을 다 계산을 해 줬고요. 이 값만큼 오프셋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파동이 친 듯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갈게요. 좀 저도 설명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바빠 가지고 다른 거 해야 돼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동 치듯이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처음에 만든 게 그리드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진 형태로 나왔죠. 이걸 좀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사용했던 포지션과 원점과의 디스턴스 거리 값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델레트 지오메트리 노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줄게요. 처음에는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셀렉션 값을 바꿔가지고 좀 다른 효과를 줘 볼 거예요. Shift A 누르시고 랜덤 밸류 검색하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요 플로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실수를 불리언 값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요 불리언 밸류를 딜리트 지오메트리의 셀렉션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랜덤 밸류에서 확률 값을 바꿔주시면은 그 확률에 따라 각각의 포인트가 참 거짓 값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참인 애들은 지우고 거짓인 애들은 지우지 않는 그런 거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요 시드 값은 그 확률에서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동그랗게만 만들어지도록 해봅시다. Shift A 누르시고 포지션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벡터 매스 검색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얘는 디스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포지션을 첫 번째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가져와서 greater than을 해줄게요. 요 노드 같은 경우는 컴페어 노드를 치면 될 겁니다. 컴페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이걸 이 셀렉션 부분에 연결해 주시고 greater than의 b 값을 좀 올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원점과의 거리가 이 5.2보다 큰 점들은 삭제를 해줬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은 끝에 있는 큐브나 가운데 쪽에 있는 큐브나 크기가 변하는 정도가 똑같죠? 이거를 좀 바꿔줄게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좀 더 크게 변화하고 끝에 있는 애들은 조금씩 변화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스케일 값을 담당하는 애. 매스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멀티플라이 노드로 바꿔줄게요. 곱하기로. 따라서 이 두 번째 밸류를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변하는 범위를 키웠다가 줄일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요 포지션 디스턴스 값을 그대로 가져와 주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거 두 개 클릭하시고 Shift D 누르시면 복사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이 값을 한번 멀티플라이의 두 번째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하려던 것과는 반대로 가운데 쪽에 있는 애들은 움직임 변화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끝에 있는 애들만 변화가 크게 됐죠? 당연한 거죠. 이 원점에서의 거리값만큼 요 범위를 키워주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저 범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range라는 노드 사용해 줄 거고요. 대충 한 from max를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고 from min과 from max를 바꿔 to min과 to max를 바꿔가지고 적당하게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값으로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큐브가 똑같죠? 이걸 좀 바꿔줄게요. 몇몇 개 큐브는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separate geometry라는 노드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셀렉션 부분에다가 랜덤 밸류를 넣어 줄 거예요. 랜덤 밸류 이쪽에 연결을 해 줄게요. 불리언으로 바꿔 주시고요. 다시 연결하고 여기 있는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 노드 포인트가 아니라 인스턴스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얘들은 전부 인스턴스니깐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에 따라서 참으로 분류된 애들은 이렇게 셀렉션에 연결이 되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3인 애들만 따로 분리를 해주게 되고요. 이 랜덤 값이 거짓인 애들은 인버티드에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그냥 붙여줄 거예요.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에 연결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K1 인스턴스라는 노드를 다시 사용할게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복사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저희가 선택한 애들한테만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랜덤 값에 따라서 선택된 애들은 Z값이 지금 3.6배 돼가지고 좀 더 높게 만들어지고 있죠. Z값은 그대로 두고 XY 값만 좀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리형 랜덤 값을 변경을 좀 해줄 거고요. 이 시드를 바꾸면 계속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 랜덤 밸류 값 대신 다른 걸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없애주시고요. Shift A 한 다음에 노이즈 텍스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4D로 바꿔주시고 이 펫 값을 셀렉션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컬러 램프라는 노드를 연결을 해주고요. 리니어를 컨스턴스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옮겨가지고 적절하게 바꿔주시고요. 스케일 값 줄여주시고 디테일 값은 적당히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 값을 바꿔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스케일 값을 더 줄여보셔도 되고요. 저는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W 값을 프레임 값을 넣어줄 거고요. Shift A 눌러서 씬타임 노드 만들어 주시고 요 프레임 값을 W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너무 빠르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노드 만들어서 연결해 주시고 이거를 디바이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적당히 큰 값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얘들한테 매테리얼을 만들어 줄게요. 기존에 모델링을 하시면은 그냥 오른쪽에서 이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뉴 버튼 만들어서 매테리얼 만들고 바꾸면은 바로바로 매테리얼이 적용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메쉬를 만드셨으면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셋 매테리얼이라는 이 노드를 이용해서 매테리얼을 메쉬들에다가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셋 매테리얼을 이렇게 위아래 한 개씩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매테리얼을 선택을 해 줄 거고요. 그러면은 그냥 매테리얼을 색깔을 바꾸면은 얘들만 이 선택되어 있는 애들만 지금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되지 않은 애들 이 랜덤 밸류 값이 여기 있는 노이즈 값으로 가져온 참 거짓 값이 거짓인 애들은 여기 있는 매테리얼 001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001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귀찮으니까 쉐이더 부분은 보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색깔 주시고요. 이제 한번 결과물로 뽑아 봅시다. 이제 노드 부분은 안 만질 거니까 작업 영역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모서리 부분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왼쪽으로 밀어 주실 거고요. 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만 있으니까 잠시만요. 한번 Z 누르신 다음에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렌더리드 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빛이 매우 흐릿하죠? 일단 Shift A 눌러서 빛을 만들어 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 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적당하게 위치시켜 주세요. 세기도 적당하게 주시고요. 포인트 라이트를 복사해서 여러 개 두시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만들어야겠죠? Shift A 누르시고 카메라 누르시고 적당하게 위치 옮겨 주시고요. 이제 카메라가 저 오브젝트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게요. 일일이 회전값 조절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트레인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저 오브젝트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 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잘 잡힌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렌더 창 들어가시고 레졸루션 XY 값을 동일하게 바꿔서 정사각형 형태로 렌더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설정 들어간 다음에 타입을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오소그래픽으로 바꿔서 원근감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바꿔가지고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알아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지금 배경 색깔이 좀 회색이죠? F12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빛으로 렌더링이 되게 되고 이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벽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플레인 하나 세우시고 얘한테 색깔을 주셔도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확실한 간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작업 영역을 두 개로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요. 여기에서 쉐이더 에디터로 넘어가 줄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려 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초보자라면. 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월드로 바꿔 주시고요.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복사해 가지고 위쪽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두 개를 컨트롤 쉬프트 우클릭 드래그 해서 합쳐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믹스 쉐이더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요. 요 위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한번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믹스 쉐이더 값을 바꿔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얘한테 얘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색 값을 1로 하면은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쉐이더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라이트 패스 노드를 가져오시고 여기에서 카메라 레이를 믹스 쉐이더의 팩터 값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위쪽에 있는 거는 적당한 값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만들어 주고요. 아래 있는 거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빛의 영향이 가지 않지만 배경 색깔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검정색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카메라 보고 한번 렌더 해보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으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블룸은 켜주겠습니다. 빛이 강하지가 않아서 별 효과가 없긴 한데 그냥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은 다시 하나로 바꿀 거고요. 컬러 매니지먼트 들어가서 대비 값을 좀 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렌더링을 해볼게요. 요 렌더 창 들어가시고요. 프레임 레이트 바꿔줄 수 있는데 그냥 24프레임으로 그대로 갈게요. 아웃풋에서 요 폴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저장할 곳을 정해줄 수 있고요. 파일 포맷이 지금 PNG로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FFmpeg 비디오로 바꿔주시고 인코딩 들어가셔서 컨테이너를 마트로샤카가 아니라 MP4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여기에서 이걸로 바꿔주시면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클릭하시고 렌더 애니메이션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1프레임씩 렌더가 진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동영상으로 뽑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관련해서 체험해 봤고요. 그렇습니다.